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아마 이거 화면 보정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전시장 가시면 이런 거 보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색이 변할 때마다 지금 영상 자체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시죠? 마치 흑빛 TV 보다가 뭐 단색 촬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보면 색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어떤 색의 옷을 입는지 어떤 색의 화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바뀝니다. 색이 가져다주는 의미나 가치를 얘기하자면 정말 오늘 하루를 다 써도 사실은 모자랄 텐데요. 오늘은 신직업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컬러를 제안하고 컬러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컬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아, 노란색이라고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과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엔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색상 아래 숨은 심리학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컬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신직업 컬러리스트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김민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마페인트 김한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두 여성분들과 함께 저희가 신직업의 발견을 하게 된 게 오랜만이라서 제가 혹시 하다가 좀 떨리거나 오늘 김진택 교수가 오늘 좀 버벅된다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 선생님, 저의 신직업의 발견 그 공식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에 맞는 어떤 컬러를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디자인 쪽에 하나가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렌드에 앞서서 어떤 컬러가 유행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색채 계획에서 환경적으로 건축이라든가 뭐 인테리어 공간이라든가 주거 환경 쪽에 대해서 색을 이제 전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연출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리스트 그렇게 되시면은 아마 느낌이 그래 색에 관련된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색이 갖고 있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지고 실생활에 많이 접목이 돼서 하시는 일이 아마 굉장히 지금 점점 얘기하면 할수록 아 이런 일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천천히 그럼 그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얼마 전까지는요. 저희가 공간과 디자인에서요. 우리가 그 생활 속의 환경에서 가장 어울리는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벽지의 색깔과 페인트 색깔을 전복해서요. 그 주거 공간을 넓게도 보일 수 있고 깊이감 있게도 보일 수 있고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컬러를 만들어내는 제안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현재 그 뭐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그 문화 콘텐츠로 해가지고 상품을 기획하잖아요. 그 상품을 기획하는 곳에서 그 나라에 적절한 그 좋아하는 색깔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상품과 문화 상품을 도입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패션도 하셔야 되고 환경도 하셔야 되고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 디자인도 하셔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색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제안하시고 연구하시는 작업은 뭐 다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뭐 제품이라든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KMK라는 색채 연구소라고 이제 자막으로 설명이 나갔을 거예요. KMK가 어떤 색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색채 연구소를 시작할 때 네. 독일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제 이름이 김민경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제가 인식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네요. KMK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쪽은, 예.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KMK가 아닌 KMK로 스타트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쪽으로 하면 꺄엠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니셜로 예. 그대로 한국 KMK 색채연구소라는 예. 거를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예, 그러셨군요. 김양란 선생님께서는 사마 페인트 컬러 디자인 센터. 예, 거기 지금 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컬러 디자인 센터에서는 크게는 한 4가지를 이제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CCM 업무예요. 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시의 업무는 뭔가요? 예, 그 뭐 컴퓨터 컬러 매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페인트들이 항상 똑같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 색에 대한 배합을 일정하게 관리해주고 구축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그 연구 업무가 있고요. 또 컬러런트라고 해서 조색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컴퓨터에서 보면은 4가지의 기본 색을 가지고 CMYK나 뭐 RGB를 가지고 수천만 컬러를 만들듯이 그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계의 통 안에 16개의 그 원색 샘플들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수천 가지 컬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런트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들도 하고요.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는 그 B2C 쪽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앞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김민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장을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유행할 어떤 색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CMF라고 네, 하는 걸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페인트 회사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가장 접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의 방식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 아카데미라는 걸 그렇군요.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이제 컬러 세미나라든지 뭐 트렌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컬러를 판매를 하고 계시지만 지식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내부 직원, 임직원들을 위한 그런 컬러 교육까지도 해서 크게는 뭐 CCM이라고 하는 것과 또 컬러런트를 네. 개발하는 업무와 그리고 그 CMF 쪽의 어떤 컬러 개발 쪽과 마지막으로는 컬러 아카데미 이렇게 굵직굵직하게는 4가지의 업무들을 한 30여 명이 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 디자인 연구센터에 30여 명의 연구원이 계신 거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마 페인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중견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화학 기업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마 페인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디자인 센터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컬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김민경 대표님께서는 그런 연구 플러스 또 게다가 그 색깔을 창의적으로 이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제안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연구소 안에서도 계속 연구되어지시는 부분인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 우리나라의 페인트 예. 그 회사들이 많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상품을 기한할 때 어떠한 색깔에 어떤 걸 갖고 색깔을 적용하나 했을 때 물론 이제 페인트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페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페인트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색에는 다른 여러 가지 예, 것들이 그렇죠. 많죠. 뭐 예, 예. 패브릭 쪽에는 염색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도장 도료까지 다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상품에 얼마만큼 잘 조화시켜서 네네. 그 가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어떤 감성을 놓고 해서 네. 그 부가치 더 높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작업이죠. 그리고 예. 그 컬러를 보면서 그 기업의 제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올해는 어떤 색깔이 굉장히 좋아, 유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대표적인 그 회사의 이미지를 하나의 컬러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와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또 회사들하고 네고시에이션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색채 정할 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께서 요즘 이제 색채 관련되는 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확실히 이런 것 같다라고 조금 짧게 얘기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컬러가 좋다 해서 그 컬러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작년, 재작년 예. 앞으로 유행한 색깔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없는 어떠한 색깔을 썼을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한다는 색깔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 하에서 새로운 색깔 약간은 도입하는 거죠. 또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계층들이 있죠. 뭐 젊은 층이 있을 거고, 뭐 20대, 30대, 40대가 좋아하는 색깔과 네. 그 가격과 그다음 그 고객 계층을 저희가 엄밀하게 알면 리서치를 해서 네. 거기에 맞는 거를 주관적인 것이 아닌 네. 객관성을 좀 갖고 저희가 색깔을 이제 도입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상품들이 수출하잖아요. 네. 그 수출 국가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나라별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메인의 컬러가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똑같은 레드인데도 검정이 많이 들어간 색깔을 좋아하는 층이 있고요. 그렇죠. 약간 레드인데도 블루를 좀 맞습니다. 넣어서 좋아하는 거를 예, 예.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상품에 도입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약간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은 야 이거는 남자들 그쪽 얘기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자들한테는 검정은 그냥 검정이죠. 레드 무슨 뭐지 무슨 코랄 오렌지와 오렌지 코랄의 차이는 저희는 모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세계가 그리고 디자인의 세계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어떤 상품적인 어떤 이 환경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좌우하게 되고 트렌드를 이끌어가게 되고 이것이 곧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컬러리스트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더욱 민감하게 아마 받아들여질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미 중요하게 여겨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퍼스널 컬러라는 걸 처음 도입하셨다고 해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개인의 컬러,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들을 보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느 나라건 색깔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컬러가 하나의 기업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점점 커지면 국가의 이미지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건 이제 크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알려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퍼스널 컬러를 이미지로 가기 시작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이제 퍼스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겠죠. 됐군요. 네. 예. 그 전에는 나만의 색깔,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색깔도 뭐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요즘에는 특히 골드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골드가 들어가고 예. 레드 컬러가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예. 그러한 컬러들을 제일 먼저 접근할 때 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려주는 방법을 처음 시스템화 시켰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저희가 이제 컬러라는 게 중요해. 이게 의미가 있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정체성이 될 수 있어라는 개념이 처음에 없었을 때 그 개념을 도입하시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네. 그냥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네. 사람의 형태를 분석을 하고 네네.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컬러 코드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컬러 코드가 저희가 만든 게 한 2,600가지의 섹션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의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도 레드 계열이 어떤 계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비자가 좋아할까? 뭐 핑크면 핑크 계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핑크의 계열과 유럽인이 좋아하는 계열, 미국인이 좋아하는 계열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계열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프로섹스해서 네. 컬러의 코드에서 내가 어떤 컬러를 어울리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알릴 수 있는 네, 방법을 예. 처음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컬러랑 친근하게 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학문적인 차원의 것들이 좀 들어오는 작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 선생님 이 캐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뷰티 아트 학회 고문도 하셨고 프랑스 미셸 듀마 서울 메이크업 대표도 하셨고 그 서울 CPI 협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케안페 색채 연구소 소장이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그 이 캐리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도적인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컬러 컨설팅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뭐 국내에서 맨 처음에 컬러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네. 회사 자체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접근하는데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핑크인데 네. 이 핑크를 어떤 계열로 놓아야지 어울릴까라는 게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걸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준 게 이제 하나의 아주 계기점이 됐고요. 첫 번째 하셨던 네, 첫 얘기고. 번째는 예. 뭐 한 예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가전 제품인데 블랙이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네. 저희 나라 저희는 모든 다 가전 제품이 시커맸죠. 시커맸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을 트렌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 블랙을 레드 와인으로 바꿨어요. 2008년도에. 네. 살짝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레드 네. 와인을 바꾸면서 네. 그 레드 색깔에 블랙만 넣은 게 아니라 보라 색깔과 블랙을 가미해서 블랙에 가장 잘 어울리는 레드 와인을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접근할 때 부담 없으면서 집에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게 높아지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그 컨설팅을 했는데 네. 그 제품이 맨 처음에 우려와 달리 굉장히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요. 예. 국내 시장에서 가전제품이 점점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블랙이라는 색깔의 가전제품이 아닌 네. 레드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아주 붉은 색깔에 가까운 가전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거기에 감성을 더 녹화하기 위해서 그냥 레드의 색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요소가 또 네,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가 하고 있는 예. 컬러 컨설팅. 요즘도 계속 하시는 일 중에 네. 하나고요, 사실은. 네. 예. 선생님, 이 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물론 이건 뭐 아카데미적으로도 많이 진행될 수 있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직접 공부 이제 색채학 박사시잖아요. 이제 공부도 하셨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직접 이렇게 생산되는 과정에서 사회라고 어떻게 보면 직접 연관되는 일을 하시잖아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죠. 맞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 컬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늘상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화된 세분화된 직업으로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 소득하고 연관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위 뭐 2만 불 이상이 되면 이제 모든 제품에 이제 컬러에 대한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되고 네. 4만 불 이상이 되면 문화적인 코드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만 한 그쵸. 3천 불 네. 정도 4만 불 정도가 되면 이게 문화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이게 마케팅적인 그 개념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가 네.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여질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만으로도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디자인 쪽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정말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도가 그렇게 늘어가고 문화적 향유 정도가 점점 늘어가게 되면 이제 색을 자유롭게 쓰는 과정까지 오게 돼서 지금 이제 김민경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일 같은 것들의 한 20~30%는 각자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뭐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마 그런 과정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김민경 선생님께서 해오셨던 그 캐리어가 컬러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컬러 전문 업체. 컬러를 다루는 공간이다 보니 건물 안 인테리어 역시 남다른데요. 의자나 액자 같은 실생활 용품에서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여기는 다양한 컬러들이 적용된 컬러 갤러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적용됐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다양한 컬러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컬러의 매력에 빠질 때쯤 벽면에 보이는 의문의 글자. 이 글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 컬러는 S1040R80B라는 컬러이고요. NCS 컬러 시스템에 적용된 컬러입니다. 컬러가 실제 공간에 적용됐을 때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의자나 벽면에 부착된 글씨는 바로 국제표준에서 정한 색깔의 기호라고 합니다.
집안 내부 네. 거실에 칠하고 싶은데 거실에는 약간 하늘색 네. 느낌이 나는 플랫한 광이고요. 무광은 색을 고급스럽게 표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 긁힘이나 오염엔 좀 취약할 수 있는 점이랑 이렇게 매칭하거나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로. 네. 밝은 톤으로 하고 얘는 포인트 컬러로 네. 호두나무색이 가장 많이 하시는 호두나무색이나 도토리색을 네. 화이트도 많이 하고요. 깔끔하게 화이트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많은데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컬러를 골라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막연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칠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방문을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을 추천해주는 컬러 컨설팅은 물론 실생활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수만 가지 색깔의 페인팅 제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에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그래서 조금 더 큰 샘플들을 통해서 이제 연출하는 분위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샘플을 이용해서 색을 비교해보거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컬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할 때 계절에 맞게 또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같은 그레이 계열이다 하더라도 웜그레이, 쿨그레이가 있듯이 좀 시원한 느낌을 나타내는 컬러들이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컬러들이 있어요. 가을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가을에는 조금 따뜻하고 채도가 낮은 컬러들로 차분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면 보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컬러로 패션이나 그다음에 뭐 디자인,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서 테라피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웜한 계열들은 실제로 그 여성분들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컬러에 대한 컨설팅에서부터 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까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컬러란 무엇인지 그 방향과 트렌드를 제시해주는 컬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컬러리스트란 제 직업이 없었고 또 지금은 선생님께 직업 얘기할 땐 컬러리스트라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연구소장이 이게 좋으세요?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말이 좋죠. 좋으세요? 왜냐하면 예. 뭐 예전을 넘어가면 예. 1995년도에서 6년도에 제가 모 기업에 그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광고를 찍게 됐어요. 근데 그때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을 때 심의에 걸렸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제가 그 관여했던 제가 그 광고 시장에서 그 컬러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못 쓰게 됐었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외래어에다가 예. 이게 무슨 직업이냐 그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20년 전인데. 20년 예. 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컬러리스트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8년도에 책을 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아주 쉽게 그 자기의 컬러를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컬러리스트란 말을 못 썼었죠. 컬러 뭐 이미지 연출과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예,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컬러를 이렇게 연구하고 이게 색깔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벌써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그 계기 과정에서는 이런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이 아무도 인식하지 예. 않았던 직업이었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일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그래 이것은 직업으로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서 많은 계기도 얻으시고 모티베이션도 받으시고 이렇게 된 것이군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네. 이미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에
해서 있었고요. 그렇죠. 한국에 예. 왔을 예, 때는 예. 이제 컬러스라는 직업이 몰랐었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프랑스를 가게 됐는데 그 제가 초대받았던 곳이 텍스타일 공장이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정말 봤을 때 너무나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섹션과 그 사람들이 다루는 세계 섹션이 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네.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저 사람들은 색을 나누는구나. 그렇죠. 약간 좀 정말 우리는 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네, 너무 굉장히 넓으니까 넓은 거죠. 문화 충격도 좀 받으셨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직업을 하고 싶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그렇죠. 우연한 예. 계기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정말 몇 개월 동안 그 유럽에서 어떤 것들이 세계에 이루어지는가를 좀 알기 시작하게 됐고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프랑스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런 칼라리스트라는 직업들을 갖고 있고 예. 세계적인 명품의 그 메가급 트렌드 예, 예. 브랜드들은 다 칼라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만 알 수 있는 그 회사들의 색깔들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얘기하셔도 몇백 돼요? 년을 얘기하셔도 네,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네. 이런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컬러는 바뀌지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유행했던 컬러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30년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샤도우 색깔 그대로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기준점에서 색을 분석하면서 네. 칼라스들이 제안을 하고요. 한 번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네. 늘상 트렌드적으로 10년 주기, 15년 주기 다시 리턴해서 새로운 네. 색깔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연구 개발하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색깔 중에서 색깔을 일일이 색깔의 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톤으로 그렇죠. 그 계열의 톤으로 하다 보면 수백 가지도 색깔을 섹션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 내가 이런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하면 좀 더 나한테 이제 발전적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디자인하고 마케팅 관련해서도 좀 욕심이 나셔서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시각 예. 디자인 쪽 공부했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케팅, 경영 공부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막 열심히 하겠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하다 직업으로 보면 그냥 쭉 다른 게 흘러가는,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마케팅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리서치 쪽이라든가 그렇죠. 통계 쪽으로 굉장히 예. 예민하고요. 이 칼라의 컨설팅의 아주 기본적인 건 통계예요. 통계 사람들에 대한 수치를 선호를 갖다가 무시 정확히 못 어떻게 잡을 하고요. 것인가. 그다음에 예. 어느 나라에 어떤 상품이 과연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저희가 써머리하고 네. 그 통계 수치에 따라서 저희도 좀 분석하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 큰 기업이라면 아마 이런 팀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디자인 연구 센터도 있고 아니면 홍보 기획팀 쪽에서 아예 몇 명은 이 일만 해라고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텐데 다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창업 요즘 얘기 많이 나오니까 과감히 시도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생님 연구소나 선생님 같으신 컬러리스트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뭐 CMF를 하더라도 네. 로컬만 분석할 수 없고 글로벌도 같이 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그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그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거를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예. 것들 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KMK 같은 이제 그런 전문 연구소와 같이 코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많이 이루어져야지 네.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내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그 부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선생님 지금 라이벌 회사들 많습니까? 선생님 지금 연구소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쪽 라이벌들이 좀 있으신가요? 라이벌보다는요, 네. 그 연구소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색채 기획만 하는 연구소도 있고요. 네. 저희 같이 제품과 디자인 쪽으로 아예 상품으로 그 군을 묶어서 연구 네. 개발하는 그렇게도 데도 있고요. 있으시고. 네, 예.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라이브보다는 예. 저희가 안 되면 예.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 신직업 하면서도 이제 계속 새로운 직업들이란 부분이 독자적으로 나는 경우가 점점 드뭅니다. 계속 협업해야 되고 네트워크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도 좀 반가운 얘기가 각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 내지는 캐릭터가 점점 정해지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더 좋은 부가가치 만드는데 서로 도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컬러리스트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도 아, 이 길이 요거 말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좀 좋은 지적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지금까지 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 요거는 저희가 도와주지만 이쪽 기관이 훨씬 더 좋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 페인트에서 기획은 뭐 사마 페인트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원칙인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칼라스라는 직업 자체의 한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희가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섹션이 저희 다 나눠져 이번에 있죠. 저 사촌 네네. 조카가 칼라리스트를 작년에 땄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 네네. 자체가. 지금 1급, 2급 뭐 이렇게 막 나눠져 네, 이게 나눠져 예, 있죠. 예, 국가 자격증이 있고. 나눠져 있고 그 작업에도 제가 많이 좀 참여했죠. 하셨겠어요. 참여했고 예, 예. 뭐 개정판으로 해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모르겠더라, 너무 어려워서. 국가 자격증을 보면 다 하는 줄 알아요. 네, 예. 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 그 칼라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직업에도 좋아할 네. 수 있는 분야들은 사실 엄밀히 좀 나눠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전제품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다른 디자인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남성적인 문화를 또 색으로 바꾸신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거였었나요?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이 새로 예, 야, 거긴 진짜. 설립이 될 때 거긴 흰색하고 검정이면 색이 다 끝나는 곳인데. 뭐 화이트하고 회색이었죠. 예, 예. 예, 그랬을 때 그 색채에 대해 전반적인 색채 디자인 쪽에 예, 참여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그 컬러 가지고도 무슨 굉장히 요즘 그 캠페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힐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왔어요. 그 컬러 가지고 힐링 얘기도 하고 되게 트렌드도 돼 있고 뭐 죽었다가 다시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동안은 웰빙이었었죠. 웰빙을 하다 그때 항상 그 우리가 나오는 색깔 중에 하나가 그린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신비롭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고 삶에 대한 거, 그다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힐링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거는 내가 있는 공간이 행복하면 힐링이죠. 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볼펜 하나도 내가 좋으면 힐링이죠. 네. 그런 힐링에 우리가 어떤 색깔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받아들이는 힐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네. 21세기는 감성 정말 시대에 감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힐링이죠.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것이 뭐 힐다이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기 맞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다 포함되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주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네. 음식의 색깔에 어떠한 도구에 어떤 곳에서 내가 맞습니다. 음식을 먹느냐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것들이 힐링 컬러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예.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푸드 쪽에 관계돼가지고도 전에는 이제 음식 잘 만드시는 분만 있었는데 요즘은 푸드 패션 리스트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푸드 리스트란 말도 나오고 또 뭐 그 푸드에다가 이렇게 뭐 패션 개념, 색깔 개념 느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직업도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색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 감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심리적인 안정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구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1980년대 미국에서 교도소에서 이제 핑크 컬러를 도입을 했어요. 이유는 너무 폭력이 심하니까 예. 거기에 있는 이제 교도관이랑
이 폭력성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방 하나를 온통 이제 핑크색으로 칠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코드도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저항이 심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구 과제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오는 재소자들 그리고 폭력성이 심한 재소자들을 그 방에다 넣어놓고 한 30분 이상을 계속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다음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색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뭐 안산에 있는 뭐 꿈키움 센터라든지 네. 광주 소년원이라든지 네. 안산 다문화센터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사실은 소외되어져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들에 저희가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CSR 활동을 예, 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예. 이제 컬러도 바꿔주고 네. 직접 이제 페인트도 칠해주고 네. 이제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다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컬러를 그렇게 바꿔서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네. 너무 좋아졌다라는 이제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았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꿈키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 단계, 그러니까 학교에서 폭력성이 심각한 아이들, 그렇지만 소년원이라든지 교도소에 가지 않는 아직은, 그 예, 예. 중간 단계 개도기에 네. 있는 아이들을 잠시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교육을 해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 환경을 바꿔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역할이 충분히 칼라로서 어떤 힐링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니까 저 또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끼게 네, 되는 그러셨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선생님 보람이 있었던 작업 따로 여쭤볼 텐데 일단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각자 이제 퍼스널 컬러도 얘기하셨고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르고 자기에 맞는 색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보니까 어떤 색이 어울리세요? 저는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 나온다고 제가 오늘 티셔츠도 이런 거 가지고 뺏어 입고 왔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색깔이? 저 오늘 잘 입었나요, 오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제가 창피하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냥 편안하게 입으셔서 나쁘지 않으세요. 선생님, 무난하다라는 게 제일 너무 심하신 얘기인데 저한테 지금 무난하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캐릭터가 독특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사실상 그래요. 뭐 칼라리스트 그러면 네. 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네. 컬러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되게 절제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옷도 네. 이렇게 맞춰서 오실 네.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저는 오늘 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가장 예. 편해요. 편해 보이십니까? 제가 네, 오늘 너무 편해요. 과해 느끼지는 네, 않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고 예. 왔던 그 받았던 정보하고는 네. 전혀 달랐어요. 포항공대 그 이름이 네. 너무 남성적이고 그냥 와이셔츠에 타이하고 앉아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타이 많이 입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 감사하고요. 근데 전문가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문적인 견해가 없으니 저한테 맞는 색깔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컨설팅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하면 또 그게 좋은 색이거든요. 그 갭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주로 본인이 즐겨서 사용하는 옷 색깔이 있고요. 네. 본인은 좋은데 그걸 못 사입는 게 두 가지가 또 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색깔도 있고. 네, 예를 예. 들어서 나는 빨강이 좋지만 옷은 예. 검정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관이 다르죠.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과 즐겨 입는 색깔이 틀립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은 자기한테 힐링할 수 있는 색깔이고요. 즐겨 입는 색깔 중에는 똑같은 거죠. 화이트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는지 블루가 와이스가 잘 어울리는지 예, 예. 비교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층의 색깔들을 놓고요. 얼굴에 대보면 압니다. 한번 그런 노력도 좀 해보는 예, 게. 그거 하나 하고요. 예. 옷을 입었을 때 우린 모르겠던데 네네. 이렇게 대봐도 이게 아니 정말. 얼굴이 달라요. 예, 그다음에 예, 하나는 알겠습니다. 예. 자신감이에요. 아, 내가 이 색깔을 입었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면 그 색깔은 어울리는 건데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입으라고 해서 좋았는데 나는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거는요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색을 반사식으로 이렇게 흡수하는데 어느 날 그 색깔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이오리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내가 옐로우가 입고 싶어요.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예요. 예. 그 에너지는 내가 소화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 맞출 때 오늘 내가 핑크를 입고 싶어.
핑크가 살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지만 내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그 색깔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갖고 나는 블랙밖에 안 어울려. 네. 나는 화이트밖에 안 어울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기가 캐릭터를 정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좀 모험을 해서라도 도전을 해서라도 좀 네.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핑크를 입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직장 여성 28세 직장 여성이 오늘 핑크색 입고 싶은데 오늘은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몸에서 못 입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럴 때는 뭔가 에너지를 필요하다면 토요일이라도 한번 그런 옷을 좀 입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자기랑 맞는 거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늘 예. 갑자기 다른 음식 먹고 싶어요. 네, 네. 몸에서 그 음식에 필요한 영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컬러는 생활 속에서 네. 내가 왠지 저 색깔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하고 네. 싶다 했을 때 윈도우 쇼핑에도 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인 차원하고 관계가 네, 있다 네. 보니까 지금 에너지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좀 노력을 좀 하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 보시죠? 저희 카메라 분들, 우리 뭐 PD님들 다 보시죠? 정말 제가 봐도 엉망입니다. 예, 진짜 엉망이고 진짜 예,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컬러리스트라는 직업 지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낯선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좀 옛날 얘기 생각하시면서 지금 컬러리스트라는 이런 분야가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갈 거야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현재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 분이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10년이 넘게끔 그죠? 조금 튼튼해졌죠. 네, 예, 이제 튼튼하게 예.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퍼스널 컬러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좀, 하고 예, 예. 뭐 기업에서 교육도 들어가기 맞습니다. 시작을 했죠. 얼마 예, 전 뭐 TV에서 보면 삼성에서 맞습니다. 들어가는 교육 중에 예. 퍼스널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도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면서 상품을 그렇죠. 출시를 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하나의 요소를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술과 디자인이 세계적이에요, 저희 나라가. 거기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색깔을 얹어준다면 네, 네. 그 가치라는 건 얼마든지 뭐 매길 수가 없는 네.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그렇게 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기업과 협업해서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메모리 되는 컬러, 내가 보는 컬러가 내 입력되는 게 3,500에서 3,600까지라고 해요. 예, 예. 매일 보는 거죠. 우리가 TV도 보고 길거리에 가는 것도 그렇죠. 보고 구멍가게도 보고 네. 간판도 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세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식도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 바뀌면서 우리의 상품들이 좀 더 질과 상품에 대한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가의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요. 굉장히 고를 수 있고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네, 때문에 네. 비쌀수록 사실상은 뭐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나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살 때 네. 아마 1억짜리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컬러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은 아주 소형차를 사는데도 컬러에 대한 게 예민해졌다는 달라졌죠. 거죠. 예, 그래서 훨씬 달라졌습니다. 기능성을 보고요.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마지막 파이널이 어떤 색깔이 뭡니다라는 걸 딱 찝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동차를 인터넷에서 자기가 디자인을 해요. 네, 그렇죠. 어떤 색깔에 예. 어떤 거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십시오라고 하고요. 지금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틀리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 그 맞습니다. 완전 색깔이 예, 디자인화돼서 그렇죠. 예, 예. 막 다니는데 보면 눈에 들어와요. 맞습니다. 저 차 저렇게 위에를 저런 색깔 하니까 너무 이쁘네. 이 정도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컬러리스트들이 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대다수 분들이 이게 뭐 디자인의 요소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생활 공간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벽지 하나 우리나라가 벽지를 유일하게 바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컬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거의 페인트를 칠하죠. 예. 왜? 집에서 활용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 코드만 딱딱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다 뽑아내주거든요. 네. 예전에는 일정한 색깔을 사서 섞어야 되는데 네. 딱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색깔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색깔을 해주고 내가 쉽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고 예,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요. 네네. 보니까. 예. 근데 깜짝 이런 놀랐는데 제가. 것들이 예, 예. 정말 많은 이렇게 색채 연구하는 예, 예. 기관에서 만든 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급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사회적 인식 같은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메이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이제 페인트 회사에 있기 전에 건설사에 잠시 있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 분야에서 이제 외관 쉐입 다 만들어 놓고 자,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골격이 다 다르고 건물의 쉐입이 다 다른데 그냥 그 골격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많죠. 네. 왜냐면은 그 사람 골격에 따라서 디자인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컬러는 맨 마지막에 하는 마무리 단계 공정에서 이게 좀 예.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해외와 차이예요. 그래서 예. 해외는 기획 단계부터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김민경 소장님 같은 이제 그러한 직업들을 전문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업과 코업을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컬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길거리 나가서 저희들이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노출되는 환경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디자인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환경 자체가 이미 저희들을 그걸 자극해주지 못하거나 끌어내주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계속 연구되고 함께 생활 속에 녹여드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적인 환유 문제와 색에 대한 관심들이 같이 이렇게 갈 것이고 지금 선생님 말하는 앞으로의 끝모를 무한한 어떤 부가가치라는 부분들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튼튼해진 선수층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노력을 많이 해놓으셔서 저희 조카도 시험 보느라 애쓰면서 점점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선생님, 이제 저희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셔서 짓궂게 맨날 PD가 물어봐요. 급여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컬러리스트리 처음 돼서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직업을 좀 가지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소위 이 봉급을 받거나 일을 하게 될 때는 한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냥 대충 어림잡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맨 처음에 뭐 컬러리스트들이 직업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네. 그냥 색깔을 칠해서 내보내면 컬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컬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1년에 소수 정액, 네. 정원만 했었었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1년 동안 저희가 교육비 없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을 맞습니다.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적응했던 것도 그냥 색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색깔 주는 게 아니었구나. 또 하나는 예서 상품을 디자인할 때는 컬러 바리에이션을 하면 그 모구에다가 가서 열 처리해서 나오는 거 과정까지 해서 예. 정말 요만큼 뭐 하나도 뭐 스크래치 안 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그 연구기관은 또 코업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을 하나를 만들 때는 컬러 바리에이션이 하나의 상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급으로 10개, 100개까지도 다 만들어서 똑같이 하고 장갑 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라이트 비치면서 이 색깔이 어떠냐고 만들어주는 과정도 예, 지금 있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려지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예, 너무 좋은 예. 색깔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제가 다른 부서에다 줘요. 이거 핸드폰에 쓰라고. 그럼 그 친구들 좋죠. 이게 예, 색깔 예, 나왔으니까. 예, 예.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컬러리스트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컬러리스트라는 그 직업군이 네. 월급이 뭐 기본적으로 뭐 150에서 2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높은 금액을 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요. 네. 디자인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도면을 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색채 기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설계 쪽을 하는 친구가 거기에 컬러를 배워서 그럴 수 저희 있겠네요. 연구소에 들어올 수도 그럴 있고. 수 그래서 있죠. 예. 이게
정말 생각 외에 보수가 되게 그럴 높아지다가 수도 있겠네요. 칼라리스트라는 예, 예. 직업이 장착이 많아지고, 되기 예, 시작하면서 아 그거 기본적인 이제 자격증 예, 생기고 예, 기본급이 최소의 음. 뭐 생계 유지에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연차별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하는데 보통은 그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칼로리스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공부는 어려우시지만 하고 나시면 쓰실 일이 되게 많아요. 제 조카만 봐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좀 문화적으로 높아지면. 그래서 일단 그 지점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 두 분한테 같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먼저. 칼로리스트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질, 덕성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어떤 분들이 하면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어떤 사물을 보는 호기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네, 네. 산술적인 그런 그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이게 감각적인 느낌이고 감성적인 직업이라 네. 그런 쪽을 약간 도외시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도 통계적인 네. 측면에 굉장히 네. 아, 기본적으로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가야 되겠지만 네.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컬러도 잘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이를테면 뭐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 세계 삼속성을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은 수학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컬러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정립할 수 있었을까 보면은 수학이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컬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측면들이 예,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컬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감각이라고 그거는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져가되 거기에 플러스하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한다면 수학적인 개념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떤 통계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예, 것들.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네, 이해가 맞습니다.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성향, 적성이라면 혹은 더 키워준다면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거 해주시면 이미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마무리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에 그 컬러가 잘못 나왔을 때 그 제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단가 면에서 1불, 2불 내가 원하는 색깔을 컬러를 만들 때 무조건 아무 가격을 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뭐 컬러를 제안할 때 최소 이거는 7불에 맞춰서 네네, 색깔을 바꿨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예, 예. 수출 가격에서 이건 12불이 넘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해서 다른 나라 가서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가면 한 달씩 가서 계속 그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 예쁜 직업은 아니다 그 얘기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예쁘고 고운 직업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하드워크다. 하드워크예요. 얘기. 그래서 예, 예. 가게 되면 아. 계속 컬러가 어떤 경우에는 20일 가 있는데 제가 바로 달려가서 하루 만에 색깔 다시 뽑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인한 정신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예. 요즘 예. 그 젊은 친구들이 하다가 환상을 깨면서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예.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드는 그 컬러의 마지막 컬러가 잘못되면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예. 안고 가는데 그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한 예. 직업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예. 그 칼라스의 세계도 커지고 인정도 받고 맞습니다. 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어마어마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예. 이제 뭐 하다가 도중에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해외 출장을 보냈는데 여행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침부터 가끔 그런 경우가 오후까지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예, 그 예.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한 생각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아,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공식 질문이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뭐 흑백이라고 생각하면 참 삭막하죠. 뭐 프랑스 영화 중에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있었어요. 영화가 예. 사계절을 나타내지만 정말 윈터 컬러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보는데 다양한 색깔과 색을 보지 않으면 사실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 우리는 자연스럽게 색깔을 접하고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게 컬러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컬러 파워의 시대 때는 모든 생활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컬러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칼라스라는 직업은
당연히 들어간다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직업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전문성.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과 자기의 어떤 캐리어와 능력과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직업의 세계 그 직업군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몇만 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맨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죠. 한 500명이 와서 시험을 이렇게까지 볼까라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생각했는데 어떤 폭발력이 네, 예. 뭐 다양한 색깔과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하나의 컬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컬러군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참여를 예, 하셔서 예. 세계적인 그런 시장성에 같이 그 부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색채연구소 같은 분들도 굉장히 민간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네. 구조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기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 깡통을 재활용해서 리폼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외적으로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어떤 색을 칠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칠이 모두 끝났습니다. 좀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작업입니다. 깡통 곳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통 안쪽에 양초를 넣고 나니 좀 전에 뚫은 구멍을 통해 빛이 새어나오네요. 빈 깡통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모습.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더 많은 얘기 나누고 많은 거 봤으면 좋겠는데 또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미경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김한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보통 뭐 옷 색깔도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한 인상도 있습니다만 색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색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선진국에서는 색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색채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다양해지고 컬러리스트의 수요 또한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더 멋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